자, SN이야. SN은 뭐라고? SN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얘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SN은 첫 번째 항부터야. 얘 고정이에요.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하는 연속적인 항들을 더해 나가는 합기호가 SN입니다. 오케이? SN이 되는 거고, 자, SN을 얘를 알면은 뭐를 할 수가 있다? 얘를 알면은 SN을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AN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AN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자, 방식은 두 가지니까 잘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자, A1은 뭐라고? S1이라고. 오케이? A1은 S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항들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하면 A2라는 녀석은 S2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되고, A3도 마찬가지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되는 상황이니까, 자, 첫 번째 항이 좀 특수한 이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뭐로?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부분합의 차로서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AN은 N 자체가 누구? N이 누구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는 SN에서 누구를 빼주면 된다? SN-1을 빼주면 된다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 그래서 내가 1번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첫 번째 어떻게? S1 구하고 나머지 별도로 여기 있는 거 빼가지고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얘기를 잘 들어봐. 이제 확장을 조금 시킬게. 안목을 조금 확장시킬 건데 이거야. 쌤,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는 뭐가 성립하는데? 이런 식으로 A4는 S4에서 S3을 빼고니까 여기는 같은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 맞죠? 여기는 뭐야? 같은 질서가 유지돼 안 유지돼? 유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질서가 유지되려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봐봐. 그럼 얘도 빼기꼴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빼기꼴로 혹시나 나타내줄 수 있으면, 자, 그러면 얘는 2에서 1을 빼서 1이 되고 3, 2고 4, 3이니까 여기 있는 건 뭐? 만약에 S0라는 값이 0이 되어서 이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키게 되면 뭐다? A1부터 AN까지 전체적으로 같은 질서로 유지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S0가 결론부터 얘기할게. 0이면 첫 항부터 질서 유지입니다. 근데 A 0이 없으면은 그냥 0이라고 봐요. 네? SL에서 A 0 A0이 아니라 얘는 약간 정의가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조작질을 한다는 얘기야. A0 자체는 정의는 안 돼요. S0도 정의가 안 돼요. 왜? 자연수가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정의는 안 되나 문제를 풀 때는 지장이 없으니까 도움도 살짝씩 되니까 S0가 만약에 0이 되지 않으면 얘는 언제부터? 둘째 항부터 질서가 유지된다는 얘기야. 자, 둘째 항부터 질서가 유지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려면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첫째 항부터 계속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니까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등비 수열이 될 조건, 등차 수열이 될 조건이 뭐냐?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또는 등비 수열이.
수열이 될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S0가 0이 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S0가 0가 되면. 자,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자, 봐봐. 이게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고 한번 배웠는데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내가 해주는 거야. 자, SN이 n제곱이 있습니다. 자, SN이 n제곱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SN이 n제곱 나왔으니까 A1은 누가 된다? 1이 되는 거고 AN 자체는 어디에서? SN-1에서 SN에서 누구를 빼주면 된다? SN-1을 빼주면은 n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빼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누가 되느냐 하면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2n-1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여기다 다시 적을게. A1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AN은 2n-1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 있는 이 n이 누구부터? 2 이상부터 들어가는 상황이고 첫 번째입니다. SN이 n제곱이 되면 자 SN 자체가 누가 되면 n제곱 플러스 1이 되면 자 여기서는 A1이 S1이랑 같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AN은 SN에서 SM-1을 빼가지고 정리해주면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하세요. 그럼 누가 된다? 2n-1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니? 자, 그러면 얘가 첫째 항부터 질서가 유지되는지 유지되지 않는지를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등차 수열이 되겠죠. 실제로 보시면 오케이? S0가 얼마가 되는데? 0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거는 S0가 얼마가 되는데? 1 되니까 0이 아니죠. 얘가 0이 아니니까 얘는 둘째 항부터 질서가 유지되는 거고 얘는 첫째 항부터 질서가 유지되는데 자 다시 계산을 직접 하지 않고서 바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S0가 0이 되느냐 0이 되지 않느냐로 바로 알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시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보시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고 가셔야 될 게 두 가지야. SN이 주어졌으면 AN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AN을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근데 첫째 항부터 질서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둘째 항부터 질서가 유지되느냐는 S0가 0냐 S0가 0가 되지 않느냐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마지막이야. 자, 봐봐. 잘 들어보세요. SN이 있어요. SN이 누가 되느냐 하면 2n제곱 더하기 A야. 잘했어?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 녀석이 이것이 등비수열이 될 A 값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봤다라고 쳐. 이제 이거만 하고 그냥 딴 거 할 거예요, 이제. 자, 등비수열이 될 조건이 뭐냐고 물어보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돼. 원칙적으로는 S1이 A1이니까 그 값이 얼마가 되는데 2 더하기 A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AN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AN은 SN에서 SM-1을 빼면 되는 거니까 2의 n 플러스 A에다가 2의 n-1승 더하기 A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A 값과 A 값은 이렇게 날아가시겠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건 어떻게 해준다? 묶어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묶어내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누가 나오죠? 마이너스 묶어내서 계산해 주면 누가 나오죠? 2n 마이너스 2의 n승이랑 2의 n-1승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묶어내시면 2의 n-1승, 2의 n-1승을 묶어내면
여기 남는 게 2가 되고 여기 남는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2의 n 마이너스 1승이야. 맞아?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2부터 성립한다고. 2인 거랑 3인 거랑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 들어보세요. 자, 이거의 차이가 여기서야. A1이 2 더하기 A야. A2는 여기서 이제 찾을 수가 있으니까 A2는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이해돼요? A3는 얼마가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2의 제곱이라 되겠죠. 자, 첫째 항부터 이 질서가 유지되어야지만 등비 수열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곱할 때 얼마? 2가 곱해졌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2를 곱해가지고 2를 만들어야 되니까 A 값이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네. 마이너스 1 돼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잖아. 한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야? 졸라 오래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고? S0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시면 끝이라고.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으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거니까 계속 시간이 세이브 될 거고, 이해를 못 하신 학생들은 일단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바로 어떻게 해줄 수 있다? S0가 1 더하기 A니까 이게 0이라서 바로 A 값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알아들으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런 번거로운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SN이 주어져. 그러면 AN을 알 수 있어야 중요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야. S0가 제로인지 아니면 제로가 되지 않는지는 두 가지의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칸부터 질서가 유지되려면 S0가 무조건 제로가 돼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질서가 유지되는, 세 번째 항부터 질서가 유지되는 규칙 그런 건 없어요. 두 번째냐 첫 번째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기본 문제 풀어봅시다. 13-7번입니다. 자 13-7번에 SN이 주어져 있어요. SN이 주어져 있고 3n 빼기 1이 되겠네. 자 보세요. 여기 딱 보세요. 얘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야? 아니야? 집어넣어 보면 되겠지. S0가 얼마가 되는데? S0가? S0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야. 근데 딱 보자마자 공비가 얼마야? 공비 보세요. 공비가 누구야? 3인 거 알겠어요? 네. 공비가 3이에요. 공비가 3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비가 3이에요. 그러니까 공비가 3이고 첫째 항만 찾으면 되는데 첫째 항이 누군데? 2 아니야?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첫째 항이 2니까 2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푸실래요? 아니면 자 우리가 조금 더 가가지고 SN에서 SN-1을 빼는 거고 A1은 어차피 2가 되는 거고, 이게 SN에서 SN-1을 뺀 게 AN이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3의 n승에서 빼기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의 n-1승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털고 털면 뭐가 나온다? 당연히 얘가 나오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속도적인 측면이고, 속도를 왜 그래 강조하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속도로 가니까 니들이 쳐야 될 내신이나 수능도 전부 다 속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생략할 수 있느냐, 계산력이 어차피 한계는 정해져 있잖아.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는 상황이니까 생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S0를 집어넣었을 때 제로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그 질서가 유지되는 거니까 그냥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공비가 3, 첫 번째 항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바로 AN을 구해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할 필요가 없겠네. 유제 봅시다. 자, 유제 13-
12번이야. 얘들아 잘 봐. SN이 자 이제 바로 가볼게. 두 가지 다 계속 보여줬어요. 자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등비 수열이야. 오케이? 등비 수열이야. 잠깐만 이거 봐야지. 등비 수열이 아니야. 아니에요. 얘는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 이거는 내가 말을 꾸려서 얘기한 거야. 실제로는 등비 수열이 아니에요. 얘는 오케이? 등비 수열이 아니다. 등비 수열이다라는 거야. 얘는 등비 수열이야. 맞죠? 왜? S0가 얼마가 되니까? 제로가 되니까. 끝이야.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공비가 누가 되죠? 4가 됩니다. 첫째 항 누가 되죠? 3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첫째 항이 3이 되고 공비가 누가 되니까? 4가 되는 거니까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자 그러면 AN은 어떻게 구한다? 3 곱하기 4의 n-1승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밑에 13-13번 봅시다. 1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3번 봅시다. 13번에 SN이 누가 3 곱하기 2에 n승 더하기 k가 있을 텐데 이게 등비 수열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라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이 k 값을 찾으면 되는데 뭐로 확인하면 된다? S0요. S0는 집어넣으시면 3이죠. 더하기 k예요. 이게 제로가 되는 거니까 k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된다 라는 얘기다. 자 이제 끝났어요. 14장 봅시다. 비수열 등차수열 끝났으니까 14장 봅시다. 자 수열의 합이에요. 자 수열의 합이 있을 텐데 하나씩 조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수열의 합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뭐다? 조금 전에 배웠었던 것처럼 SN이야. 그러면 SN 같은 경우에는 자 SN은 이렇게 적히겠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쭉쭉 가가지고 n번째 항까지야.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뭐로? 시그마의 기호로 표현하겠어요. 시그마의 표현을 하겠는데 자 여기에는 어떤 항이 들어오느냐 하면 일반 항이 들어옵니다. 자 일반 항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일반 항은 보통 뭐로 삼느냐 하면 K번째 항으로 잡서요가 아니고 잡아요. K번째 항으로 잡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잡아볼게. K번째 항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K로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몇 번째야? K번째 항이니까 여기다 뭘 적어주면 돼? A, K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잘했나요? 오케이? 잘했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K라는 부분에 뭘 적어주시느냐? 시작과 K라는 부분의 끝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시작과 끝을 여기다가 각각 적어주시면 돼. 시작과 끝입니다. 오케이? 시작과 끝을 여기에다가 각각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시작이 누구야? K가 시작이 얼마부터 시작되는데 1로 시작하니까 여기 1이 되겠죠. 오케이? 말했나요? 그 다음에 끝은 누구야? n이 될 거니까 여기다 n이 된다는 얘기야. 끝이야. 시그마 안에는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항과 끝과 시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 에이씨 그러면 SN이랑 시그마랑 왜 별도로 따로따로 기억해야 돼? SN은 너무 고정적이에요. 자 어떤 부분인지 볼게. SN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SN은 무조건 A1부터 더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SN의 특징은 뭐다? A1이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내가 좀 더 다채로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시그마의 기호에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일반항이 들어오는 거고 일반항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시작이 들어오고
이쪽에 뭐가 들어온다? 끝이 들어오는데 자 반드시 이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될 문자 K가 여기에 이 문자 변수예요. 얘가 변수입니다. 얘가 변수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누가 변수로 쓰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에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AK라고 해볼게. AK라고 해볼게. 근데 시작 자체를 여기서는 SN은 무조건 시작을 A1으로 할 수 있지만 시그마라는 이 합 기호는 시작을 누구로 할 수 있는데 자기 멋대로 10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10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할까요? 여기 10으로 해가지고 20까지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아래 끝과 위 끝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A10 오케이? 그 다음 뭐야? 아니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까지 들어간 게 여기에 싹 다 합해진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11이고 12고 쭉쭉쭉 가가지고 A20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지. 쌤, 이럴 필요 없는데 왜 두 개로 적어요? 왜? 자, 이거는 학습이 아주 잘 된 학생이겠죠. 쌤, 얘를 보고 얘도 S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쌤, 얘는 20까지 합에다가 그렇죠. 9번째 항을 덜어내면 되는데 굳이 왜 날 힘들게 하면서 시그마를 써야 되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잖아요. 됐어? 근데 이게 또 누구의 한계랑 부합이 되느냐면 얘는 A1, A2, A3, A4처럼 연속적인 합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연속적인 1, 2, 3, 4, 5, 6 얘는 연속적인 항들만 이 SN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항들의 합으로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자 어떻게도 가능하냐 얘는 띄엄띄엄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야. 띄엄띄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어떻게 바꾸느냐 A에 2K로 바꿀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띄엄띄엄 가겠지. A2 이런 식으로 간다 이 얘기야. 그래서 시그마 시작을 K를 아무 때나 변형해서 뭐 2로 잡고 여기를 15로 잡으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얼마? A4부터 나옵니다. 이게 첫째 항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얘가 첫째 항입니다. 오케이? 시작해야 되는 얘가 첫째 항이고 그 다음 누가 되는데 3이 들어갈 거니까 얼마? A6이 되겠지. 그 다음에 A3이 2 들어갔고 3 들어갔고 4 들어갈 거니까 8이 되는 거고 끝에 얼마가 되느냐 10이 들어가는 거니까 A 얼마? 20까지 나오겠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쌤 그러면 우리가 아래 끝과 위 끝을 보고 뭘 세릴 수 있다? 항의 개수. 그렇죠. 항의 개수를 세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항의 개수는 어떻게 세려주는데 10에서 위 끝에서 뭘 빼준다? 시작을 빼주는 거야. 시작을 빼주고 더하기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항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특징이 뭐야? 우리가 배운 이 수열의 합 시그마는 SN보다 훨씬 더 유동적인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유동적인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 일반항이야. 자,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 일반항을 몇 번째로 잡는다고? K번째로 잡는데 K에는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 얘를 S번째, L번째 바꾸는 문제들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얘는 대부분은 그냥 K번째니까 우리가 초기니까 K번째 항이라고 잡읍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가서 K번째라고 했을 때 K번째 일반항이 여기 적히는 거고 여기에 뭐다? K번째라는 걸 변수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 K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다? 이쪽 부분이 시작이 올 거고 여기 뭐가 온다고? 끝이 온다는 얘기야. 시작이 오고 끝이 온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수열은 함수고 함수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정의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기 들어있는 이 K라는 값 자체가 수열 입장에서 또는 함수 입장에서는 뭐다?
정의역의 원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얘가 정의역의 원소인 거야. 정의역이라고 보시고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가 뭘 좀 잘하셔야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합이 있어요. 어떠한 너저분한 합을 가지고 이 합을 뭐로 표현하는 거야? 시그마로 표현도 잘하셔야 되지만, 자, 이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합으로 나열해 줄 수 있는 것도 잘 하셔야 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호환 관계가 중요해. 왔다 갔다 잘해야 돼. 왔다 갔다 잘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몇 가지만 해볼게. 3 7 3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쭉쭉쭉 가가지고, 자, 얼마쯤 할까요? 얼마쯤 할까? 4 20 83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갖다고 쳐. 됐니? 자, 83까지 갖다고 쳐. 그럼 내가 이거를 시그마로 일단 표현하고 싶다. 근데 봐봐. 시그마로 왜 표현하는데 라고 의문이 들면 이런 거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자체가 계산기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산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도 쓰이는 거야. 이제는 배우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시그마는 유동적인 합뿐만 아니라 계산기 역할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케이? 됐어요? 계산기 역할을 한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 얘를 시그마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누가 온다고? K번째 항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앞에 있는 내용에서 저는 약간 듬성듬성 되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시그마만 잘하는데 어차피 그러면 앞에 게 다 어느 정도 다 케어가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K번째를 보시면 되는데, 자, 얘가 근데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 공차가 4. 그렇지. 공차가 4. 그래서 등차 수열, 앞에서 배운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공차가 4고 첫째 항이 3이니까 어떻게 시작한다? 4n으로 시작합니다. 맞죠? 첫째 항이 3이니까 빼기 1을 해줘야 되겠죠.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3 집어넣으면 11이라는 세 번째 항이 나오는 거니까 K번째, 이거 좋으시면은 그냥 다시 들어야 될 건데, 얘들 돈 안 왔고 시간이 안 왔고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자시면 돼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K번째니까 N자리를 K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된다고. 됐니? 4K-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를? 시작을 적어줍니다. 시작이 얼마가 되죠? 3. 다시 시작이 K의 시작 얼마? 1이 되겠지. 1이 됩니다.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도록, 대입했을 때 83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얼마죠? 21이 되겠죠. 21이 된다고. 오케이? 됐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K번째 찾는 거 연습하시고 K번째 찾았다면 아래 끝과 밑 끝을 신경 써가지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나요? 자,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봐봐.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런 부분이야.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 지금처럼 상수들이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 시그마로 표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이렇게 오면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자, n 곱하기 1이야. 갑자기 n이 등장하는 거야. 두 번째는 n-1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오는 거야. n-3에다가 n-2에다가 거기다 곱하기 3이 오는 거고, 쭉쭉쭉 가가지고 1 곱하기 n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자, 얘는 시그마로 표현을 못하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다시
이거는 시그마라는 계산기를 돌리지 않으면 답을 낼 수가 없어. 그거는 뭘 기반한다는 얘기야? 얘는 시그마를 무조건 표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거고, 기호야 뭐 처음 배우면 당연히 힘들겠지. 처음 배우면. 자, 지금부터 합시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야? 시그마로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K번째 항입니다. 자, K번째 항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지. 그럼 K번째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뭐가 나온다? 그렇지. 여기에 이 사이에 뭐가 오겠어요? 1, 2, 3, 2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동되는 숫자를 찾으셔야 돼. 있냐고? 규칙 있으면 항상 있지. 자기가 못 볼 뿐이지. 지금은 너무 잘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K번째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동되는 문자를 찾아야 돼. 숫자를 찾으셔야 돼. 그럼 K번째는 누가 되겠어? 당연히 뒤에부터 먼저 찾아 놓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뒤에부터 찾아 놓고 앞에는 어차피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 이건 뭐지? 얘랑 더하니까 얼마 나와? n 플러스 1이야. 얘랑 더하니까 얼마 나와? n 플러스 1이야. 얘랑 더하더라도 n 플러스 1이네. 그러면 n 플러스 1이 되게끔 조정해 주시면 되겠네. 규칙이야 뭐 알아서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합을 일정하게 계속 항들마다 유지가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이 나오려면 n 플러스 1을 적고 뒤에다가 뭐 해주시면 돼? 꿰기 k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해주시느냐? 이 아래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n 플러스 1 하나 마이너스 k 하나 여기에 뒤에 있는 거 k 하나고, 자, 내가 아까 전에 왜 얘를 정의역의 원소, 얘를 왜 변수라고 해서 별표 쳐놨는지는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거야. 이게 열나 헷갈릴 거거든. 문자가 여러 개 들어오면, 자, 기준만 하나 가지면 돼요. K가 1부터 변하기 때문에 얘만 변수예요. 그러면 이 N은 뭐야? 모르지만 고정되어 있는 상수로 보셔야 되고 상수 취급하면서 하시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다 됐나?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봐봐. 이게 1 집어넣으면 나오죠. 2 집어넣으면 나오죠. 자, 여기 있는 1-n이면 어차피 k 값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n까지 가셔야 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k번째 항 어떻게 찾는지 보시고, 그리고 k번째 항을 기반으로 첫째 항과 끝항 잡으면 되는데, 지금처럼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 들어있는 k가 1부터 했을 때 이 k만 변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 취급한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끝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살짝 쉬었다가 마무리 지어봅시다.